이후가 세롬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체 이전 단계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테이블이 테이블. 네. 그러니까 온 테이블.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 위에가 일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롬이라는 것은 이 테이블 밖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어떤 엣지 부분에 걸쳤다 보세요. 이거 떨어지면은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네,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현상이 네. 벌어지는 거죠. 네.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상처입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받기를 싫어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식 안에서 다 쏠라 그러죠. 그런데 아쉽게도 새로움은 상식 밖에 있어요. 새 것은. 네. 그러면은 새로움을 만나려면 상식 밖에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상처받아야죠. 근데 사람 상처받기 싫어하잖아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지혜가 커집니다. 거의. 그래서 상처받기를 저는 그죠. 제 스스로한테 상처받기를 두려우면은 살기를 포기해라 그러죠. 네. 어쩌면 잔혹할 수도 있는데. 필연적이라고 네, 그럼요. 여기시는 거네요. 거기에 네. 가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로 새로움이죠. 말씀하죠. 네. 꼭 그 새로움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보잘것없는 지혜라 하던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것은 나를 거기에 때려놓는 하나의 매개고 네. 이제 그 어떤 이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저는 가죠. 어디든지.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단순히 예를 봅시다. 이게 이 컵이 이제 우리 일단 삶이 이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 뭐 둥근 쪽 살죠. 지구라는 쪽. 그래서 이 차츰차츰 어떤 경계선 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이 경계선 오면은 바둥바둥 하겠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동물도 그것을 느끼는데 인간이 왜 못 느끼겠습니까? 거의 본능 지금 내가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네. 엣지고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건지. 네. 이 작업이든 어떤 새로운 자기 모든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걸고 어떤 걸 한다고 해봅시다. 네. 얼마나 많은 수와 계산과 그 수의 논리를 네. 다 대입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떤 경계 밖을 이게 경계의 미학이죠, 사실은. 이게 네. 벗어나야 된단 그렇네요. 말이에요. 자, 네. 봅시다, 이거.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어떻게 오는 건지. 네. 근데 단순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엎어지잖아요. 네. 물이 흩어지거나, 흩어지거나 뭐 컵이 깨지거나. 근데 깨지는 저게 해체의 1단계입니다. 깬다는 파괴죠, 파괴. 파괴된다. 파괴의 미학. 네. 파괴. 기본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해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괴를 하려면은 어떤 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에너지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고 새로 오지 않는다는 거. 지금 자연 드로잉은 온에어가 해체된 겁니다. 온에어가 해체된 온에어 거다. 프로젝트가. 네. 온에어 프로젝트는 뮤지엄 프로젝트가 해체된 겁니다. 그럼 뮤지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해체된 것이네요. 예. 네. 그 안에서 느끼는 상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네. 상처가 부정적으로 역할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치유합니다. 기마타의 새로운 시도 작업은 상당히 신선하다. 그가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작가적인 명성이나 나름의 어떤 그런 이 위치들을 가감하게 부정하고 끊고 새롭게 도전하고 덤벼본다는 점에서 그의 또 새로운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마타의 초기 작업부터 지금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이처 작업까지 쭉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기마타의 관점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이 돼요. 이 작업을 했다가 저 작업을 하거나 또는 시류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하거나 그런 어떤 변덕스러움이 없다는 것이 기마타의 가장 큰 매력점인 것 같아요.
변덕스름이 없을 때 사실상 많은 작가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거든요. 같은 소재를 반복한다든가 또는 같은 관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든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지만 김하타 작가 경우에는 자기의 예술 세계라든가 철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고하고 깊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깊은 생각이 매체의 차이 또 시리즈의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선생님 작품 보면은요, 어떤 글에 따라서 어떤 그런 순간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맞나요? 그럼요. 네. 그게 제 작품보다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우리 인간의 그 결과가 어딥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우선 볼 때 네. 죽음이잖아요. 네. 그 결론을 빨리 보고 싶으면 지금 죽어버리면 돼요. 빨리 보고 싶으면. 빨리 보고 싶으면. 네.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다. 네. 모든 인간이. 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흔히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나 해탈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모르지만 네. 그 해탈과 열반의 위치가 경계가 어디냐 할 때 거의 죽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빨리 보려면 죽어야 되는데 네. 살아야 되잖아요. 자, 죽을 수는 없다.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해야 된다. 그 행복의 척도가 뭘까? 명예일까? 돈일까? 네.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일까? 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일까? 우리 다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봐왔고 오늘도 보고 내일 좀 계속 봐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죠.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더라. 그게 이제 작업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내가 작업이라는 행위를, 예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물에 물을 끼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세상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 물이 필요한, 내 장문이 필요한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다른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쌀을 농사를 짓거나, 지하철을 만들거나, 차를 생산하거나. 그래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샘에서 길어온 물을, 이 자양분을, 내 생각은 네. 세상에 주는 거죠. 지금 맛이 있어서 먹거나, 네. 지금 입맛이 맞지 않았어, 소통하지 않았어, 남겨두거나, 네. 그것은 후자목, 역사목이고, 그까지는 계산을 못하죠. 네. 그냥 내가 기른 물을 전해주고 싶고, 그런 거죠. 그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이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선생님과 어떤 타인의 공감과 공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네. 제가 어느 순간, 예술이란 것을 손을 놔버렸어요. 예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건 어떤 의미죠, 정확하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드로잉 오브 네이처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한국에 알려야 되겠다. 네. 하고 미술계 인사들하고 접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예. 네. 오마이갓. 반응이 심상찮던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술계 인사들도. 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걸 그러니까 자연 드로잉을 하면서 예술로서 이해받으려 하지 생각이 한 거예요. 그걸 놔버렸어요. 그런 차이가 너무 났다는 편한 얘기군요. 거예요. 이게 네. 도대체 예술? 내가 너무 하시면 웃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연을 수용하면서 한낱 예술가들한테 이해를 받고 그것을 희자시켜서 펀딩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 치졸하고 짝이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그래서 아티스트라 부르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네. 지금 나를 정의할 때 네. 나는 편해요. 세상이 정의하기가 복잡해지는 거라. 이놈을 아티스트로 불러야 되나, 사진가로 불러야 되나. 저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나중에 쓴다면. 마음대로 고민이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드로잉, 이 프로젝트가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을 놨다는 거군요. 예술이란 프레임을 떼어내고 나니까 그럼요. 너무 홀감을 하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예술하고 전부 다 만무다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술가도 아니잖아. 예술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 털거리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 제도 속에. 네. 한심하게 짝이 없이. 아. 그놈을 벗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았어요. 자, 선생님 작품은 이제 지금까지 조목조목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다 감상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네, 선생님을 바라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익히 들은 명성에 의해서 하나의 롤 모델로 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젊은 작가들한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 주는 건 상당히 주제는 없는 일인데, 네. 제 경험에 의하면은, 1등이 되려거나 최고가 되려 하지 마라. 너 것을 드러내라. 자기 것을 드러내라.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 그러니까 네. 자기만의 것을 드러내면은 그것이 즉 유니크한 거, 유일한 거.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최고가 된다. 1등이 아니라 유일한 것. 네. 네. 예술에서는 그게 최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역사적인 어떤 그 가치 평가로 시장 논리나 작품이 많이 팔리거나 비싸게 팔리거나 거기는 사실 눈에 보지 않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개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단을 하는데 최고의 작가가 하는데 위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것은 예술가나 뭐 다 마찬가지죠. 자기만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 존재의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면은 네. 그것이 곧 가장 값진 것이고 네. 그것은 누구도 가능하다. 네. 저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아니라도 농부가 평생을 60을 평생을 농사를 지어왔으면은 그게 철학이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게 있겠죠. 그것을 굳이 예술가가 되자면 예술적 코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최고 작가 될 수 있죠.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또 이쪽에 살아온 것을 이쪽으로 바꾸면 이쪽으로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의 이유, 정체의 이유를 찾는데 소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들, 네.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들, 디지털이라거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자기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래.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수용해야 되는 거죠. 네. 외면할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 수용하고 네.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는데 이용하라, 상승시키라. 네. 그리고 비로소 모두에 거의 했다시피 그 한 인간으로서 새가 양날개로 날듯이 두 팔로 자기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네. 하면은 그 자체가 역사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참 새겨 들을 만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용하는 자세와 자존감을 지키는 자세. 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वक्रतुण्डमहाकाय